국내 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 현황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 실장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스킵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보세요. 예, 발표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요. 최대한 빨리 스킵하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자력에서 탄소 중립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원자력으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초공가스 포함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원자력 수소 관련해서 오늘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현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는 원자력이 전기만 쓰였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원자력은 공정률도 높여야 되고요,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수소도 만들어야지 탄소 중립 사회에서 원자력이 여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핑크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핑크 수소가 왜 나온 건가 하고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각 나라마다 수소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오피셜하지 않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원자력 수소를 핑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독일은 옐로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 찾아보니까 그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에 이제 리뉴어블, 오버 뉴클리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드는 크린 수소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자력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수소는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에너지원의 열 에너지와 전기로 대량의 수소를 만드는 이제 시스템을 원자력 수소라고 통칭을 하고요. 원자력 수소에 적용될 수 있는 수생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추출수소, 화석연료를 활용한 추출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증기계질, 메탄 열분해 같은 경우 이제 아주 고온의 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연소를 쓰는데 화석연료를 연소를 해서 고온의 열 에너지를 쓰는데 저희 이제 초고온가스나 같이 이제 출고 온도가 매우 높은 원자로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 없이 고온의 열 에너지원을 이제 추출수소 공정에 공급할 수 있어서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시스템에 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분해 수소가 있습니다. 이제 수전해 수소 같은 경우는 경주로 해서 전기 만들어서 그냥 전력망에 전기를 보내지 않고 수전해 설비에 보내면은 그냥 원자력 저온 수전해가 됐고요. 고온 수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증기를 아까 박찬호 연구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바이패스 시켜서 바이오기로 해서 수소 고온 수전해 공정에 이제 수소를 이제 고온의 증기를 이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별도로 이제 바이패스 시켜서 터빈을 안 돌리고 이제 별도의 불 라인을 만들어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고온 수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고온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이제 최고 온도가 750도, 850도, 또 95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스팀 온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서 고온 수전에서 스팀을 온도를 올리는데 그때 전기를 최소화하고 이제 고온 수전 공정에 전기만 따로 이제 공급할 수도 있고 경수로 해서 전기를 따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I 열압 공정 같이 이제 고온의 열을 어느 필요하다고 하는 수소생산 공정에 초고가스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수소생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초고가스로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가스로는 이제 경수로와는 좀 다른 원자인데요. 일단 젠포라는 이제
젠포 리액터에서 초공가스의 정의를 피복 입자 해결료를 쓰고 흑연 감속제를 쓰고 헬륨으로 냉각되는 헬륨으로 냉각되고 출고 온도가 700도에서 950도씨의 사이에 고온의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 중성자료를 이제 초공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 입자 해결료는 보통 경수로는 공형 타입의 유오트 펠렛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질코늄이라는 이제 금속을 피복을 시켜서 해결료 고온을 만드는데요. 이제 고온가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알갱이에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시는 조그만 알갱이에 실리콘 카바이드, 열화탄소 같은 세라믹으로 코팅을 해서 1mm 사이의 조그만 사이즈의 해결료들을 만들고요. 이것을 뭐 이제 펠렛 형태로 만드는 컴팩트 펠렛 형태로 만든다든지 봉 형태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원자로 이제 루심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연이라는 이제 감속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냉각제는 물이 아니라 헬륨입니다. 그래서 물은 아시겠지만 물은 이제 원자로에서 끓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300도 이상, 320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제 헬륨으로 냉각제를 기체를 쓰게 되면 기체는 상변화가 없으니까요. 재료가 이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에서 이제 ASME 푸드에 등재된 재료로는 이제 950도까지 있습니다. 이 고온의 이제 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원자로인데요. 장점은 일단 고온의 열 에너지원이 있다 보니까 경수로는 열 에너지를 거의 전기 생산하는 데 주로 쓰였는데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데 수소 생산, 합성연료, 산업단지의 공정열, 스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보통 이제 온도가 높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출력 밀도가 낮아가지고요. 매우 이제 경수로는 여러 가지 안전계통이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때 보셨으면 이제 헬기에 물을 투입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온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에서도 아무런 액션 없이 원자로 표면에서 복사 그리고 자연 공기 냉각으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피복자 해결료는 1600도씨에서도 코팅이 깨지가 않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지 않고 거의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때 걱정했던 핵분열 생성물이 원자로 사고 시에 거의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복 입자 해결료가 워낙 깨기가 어려운 해결료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성이라고 해서 플루토늄이 밖에 유출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장점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경수로보다 훨씬 좋은데 왜 이제 고온가스로가 세계에서 없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출력 밀도가 낮아서 원자로 용기가 동일 출력 대비 엄청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로하고 똑같은 배슬 사이즈로 열 출력은 고온가스로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해결료가 재처리가 안 돼서 아까 이제 사용 해결료 이제 계속 처리를 할 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연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극복 가능한 기술들을 고온가스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 수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로라라는 영국 회사가 영국의 청정 수소 생산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영국도 요새 북해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재생에너지 효율이 생산량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원자력 수소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블루 수소가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영국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제 LOHC, 하이드로젠, 액파, 암모니아 이렇게 이제 수소를 이제 어떤 화학물 형태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제 만드는 화학물 형태를 만들어 온 걸 다시 이제 국내에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이제 수소로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무리 1.5불에 싸게 들어와도 여기서도 1.5불 까먹으니까 사실 정부에서 얘기하는 3,000원 맞추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중동의 UAE에서 그리스 수소에 관련 이제 해외 의존도 평가했는데 한국이 이제 꼴찌입니다. 이제 그 수익 규모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있어야 좀 이제 이런 에너지 요즘 소부장해가지고 국내에서 다 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자력이 좀 있어야 이제 그걸 좀 이제 에너지 안보도 충분히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김창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인데 요새도 저희가 계산하면은 그 너희가 원자력에 유리하려고 가격을 일부러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전체 불가지고 그 자료를 좀 썼습니다. 원자력이 이제 이용률이 현재 80% 정도 되는데 만약 그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단가는 원자력이 확실히 이제 작게 되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수소 생산 공정이고요. SMR은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가 아니라 스팀 메탄 리폼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부분은 원자로 노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SI 열화 공정이 이상적이 되면은 필요한 에너지원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자력계에서 최초에 이제 생각한 수생산 공정은 SI 열화 공정이었던 것 같고요. 경주로 같은 경우는 거의 150kWh의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로 환산하면 50kWh 정도 되고요. 이런 경우 현재 전력 생산 단가로 비교하면 수소 1kg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단가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수로 고온 수전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0kWh 정도 돼서 2,400원 정도 되고요. 이제 고온가스炉같은 경우는 이제 증기온도가 높다 보니까 필요한 전기가 줄어들어서 뭐 이제 88 정도 되는데 에너지 단가가 뭐 이제 아까 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선진원자로가 충분히 개발이 잘 돼서 경수로하고 비슷하다 하면 이제 에너지 단가는 거의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이제 스팀메탄 리포밍 같은 경우는 워낙 천연가스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 1대1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은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수소 같은 경우도 블루수소에 보면은 이제 카본 캡처를 보통 이제 수증기 대질 공정에 고온의 열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를 하고요. 연소 이제 플루가스에서 카본 캡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초고온 가스로를 이제 스팀 메탄 리폼에 쓸 경우는 연소 가스가 없고요. 이제 그 수증기 대질 공정에서 나온 반응 가스들 중에서 뭐 CO2, 스팀, 수소 뭐 이런 혼합 기체에서 CCUS를 이제 카본 CO2를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팀 메탄 리포밍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쉽다고 합니다. 효율도 좋고, 만약 여기는 뭐 이제 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분리를 해내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자력 수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원자력 수소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원자력계에서는 좀비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원자력 수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스팀 메탄 리포밍을 초고온 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석탄가스화에 쓰겠다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85년도 이제 이후에 이제 유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온가스 얘기는 없었던 일이 있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아마 이제 9.11 그 이제 테러 이후에 유가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원자력 수소 얘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젠포 리액터라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때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모든 원자력 국가들이 다 이제 원자력 수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이제 셰일가스가 생기면서 LNG 가격이 다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서구권 국가들은 이제 수소용 원자력 수소용을 많이 이제 중단을 하거나 축소를 했었고요. 대신 이제 LNG 가격이 수혜를 못 받았던 한중일은 계속 열심히 그 아까 김창희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SI 열화 공정과 초고가스 연구를 열심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갑자기
이제 전에는 고유가 때문에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수소 얘기가 나왔고요. 이때와 다르게 이제 수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 현재 수소는 수전의 수소, 카본 캡처, 스팀메탄 리포밍, 경수로까지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외 동향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전지로 전기를 활용해서 수전의 수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고온 선진 원자로 초고온가스로 같은 원자로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 세계 국가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붉은색은 고온가스로 관련 연구고요. 녹색은 이제 수소 관련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의 EDF라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성 같은 이제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국의 그 가동 원전을 가지고 수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시팅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란드, 영국이 이제 수소 생산이나 공정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온가스로 이제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한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콜라라고 하는 북극 지역 같은데 그 원전에서 50메가와트 그 저온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수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사톰에서도 이제 고온가스 기술도 있었어요. 고온가스로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카본 캡처 공정이 고려된 스팀메탄 리포밍 시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그 스팀메탄 리포밍과 일본의 이제 HTTR이라는 고온가스들 시험로가 있습니다. 그 시험로를 같이 연계해서 시팅하는 연구를 2030년까지 하고 40년, 50년에 이제 수소 경제에 기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SMR에 대한 시팅 계획인데요. 이제 경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은 이미 HTRPM이라는 고온가스를 실제 건설을 해서 지금 올해 11월 달에 2호기가 있는데 2호기 전부 다 이제 임기에 도달했고요. 중국 사람들 얘기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고온가스로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동형 이제 원자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트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이제 엑스에너지와 BWXT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온가스로고요. USNC의 캐나다 초크리버 MMR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의 XE100이고요. 여기 영국의 그 U 배터리라는 원자로가 줄줄이 2030년 동안 30년까지 원자로가 시중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초고온가스로가 초고온 시험로라는 이름으로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에 미래형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2025년도에 그 제 상세 기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은 2006년으로 이제 초고온가스를 활용한 SI 열화 공정 수생산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설계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캐나다 쇼크리버 프로젝트에 저희 설계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 수준 성능 시험이 가능한 헬륨루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실제 저희가 얼루유기체 열변기를 만들어서 900도씨 이상으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실 규모 아까 고온가스로 특유의 해결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작품을 만들어서 저희 연구용 원자를 하나로 해서 조사시험을 한 적이 있고요. 이건 이제 PL 연구 성과인데 실험실 규모로 이제 실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30여만 리터 per hour에 한 150시간 정도 2019년도에 했으니까요.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은 저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아주 효율적인 공정을 아직 실증이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코드 연구, 이제 재료 성분 검증 연구, 그리고 이제 저희는 SI 열학은 TL에서 좀 이제 연구가 많이
연구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고온 수전액 쪽과 저희 원자력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하고 여러 기관이 신체적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고온 수전의 모듈 성능 시험을 같이 협력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헬륨루프를 가지고 이제 증기를 800도까지 올려가지고요. 고온 수준의 공정에 보내서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실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2024년이면 저희가 이제 수소를 시간당 2노말 큐빅미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실험 장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증기 발생기를 만들고 내년에 이제 3D 스트림 프린티드 서킷 익스체인저로 이제 고온 스트림 만드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할 계획이고 리스트에서 이제 셀 30장짜리 3kW 스택이 두 개가 결합된 6kW 일렉트릭의 모듈을 받아서 2023년도에 설치하고 2024년도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이런 이제 실험 장치 설계를 하는 데 위한 이제 해석 기술들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해외 기술 현황만 나와서 현재 리스트에서 고온 수준애들 5kW 스펙까지 개발이 된 상태고요. 2023년도에 그 20kW 모듈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주 풍력에서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20kW 모듈을 하나 추가 더 만들어서 저희 연구원 시험 장치에 붙여서 총 26kW가 돼서 이제 2025년 4월에 되면은 수소를 20노말 큐빅미터 더로 고온 수준의 공정에 수소를 만드는 실험을 저희 연구원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외 협력인데요. 젠프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USNC, 현대엔지니어링 저희 연구원이 이제 MOU를 맺고 초고온가스로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 리스트, 포스코, 포스텍, 울진군, 경상북도, 현대엔지니어링이 MOU를 맺어서 그 원자력 활용 고그린 수소 생산 업무를 관련 업무를 진행해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원자력 수소는 탄소 중립 수소 생산, 에너지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은 원자력 하는 국가들 이제 현재 원전을 돌리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청정 수소 생산 계획에 원자력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6년 이후로 초고온가스를 활용한 원자력 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해왔고요. 제 생각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동 원전으로 수전의 수소 생산을 해서 다들 국민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수소는 재생에너지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원자력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수소 생산 분야로 협력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원자력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이제 대용량에 대한 협력 연구를 계속 이제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2040년, 50년도에는 초고온가스와 같은 고온산도 원자로로 고효율 수소도 만들고 공정열 생산 분야에서 화석연료도 대체해서 원자력이 탄소 중립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